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사진들을 대통령실이 3일 공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B컷 사진들로 미공개된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사진들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나는 장면과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와 현지 숙소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김건희 씨와 현지를 산책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대통령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 사진 공개였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마치 신혼여행을 간 듯한 장면을 연출하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보는 내내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왜 국민 혈세로 신혼여행을 스페인으로 다녀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다른 사진에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컴퓨터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는 장면과 소파에 앉아 자료를 읽는 사진이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유심히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 이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이유는 빈 모니터와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윤 대통령이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흡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된 설정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빈 모니터와 백지를 바라보며 천연덕스럽게 펼쳐 보이는 연기가 이게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의 모습인가 싶어 탄식이 흘러나왔는데요. 뭐 이러니 나토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 회담을 할 때도 손에 메모장을 놓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난 대선 기간 그가 보여준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조선일보가 주관한 한 행사에서 프롬포터가 고장나 무려 1분 14초 동안 침묵으로 서 있던 모습, 또 이번에 공개된 대선 기간 차량에서 백지 자료를 보는 모습이 결코 그냥 우연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백치 인생, 수구보수 세력이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무식과 무지의 허수아비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국회 공백 상태 35일째, 여야 원내대표가 3일 단판을 벌였지만 아직도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날짜는 4일인데요.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 3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합의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입장만 확인한 채 일단 2시간 만에 성과 없이 헤어졌는데요. 민주당은 별도 브리핑 없이 알림글을 통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내일 본회의 전까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전은 더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은 국힘당의 국회법안 처리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이걸 받아들이면 검수완박 법안을 인정하게 되는 거라며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여야 협상의 쟁점입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게 되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국힘당은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 요청을 해놓고 결사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역대 이토록 양보 없는 집권 여당은 익히 본 적이 없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내주겠다는데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겠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모든 책임이 여당인 민주당에게 있다는 공세를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또 법안 처리 없이 대통령령으로만으로도 입법을 추진해도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더 봐주면 뭘 할까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와 쌓여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 강력하고 빠른 처리를 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며 민주당에게 과반 의석을 몰아준 이유일 겁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협상은 사람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여론 선동에 능한 자기 같은 사람을 내치면 흑화된다. 그건 협박이었고 이번에는 읍소죠.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나를 살려주면 여론 띄우겠다. 본인은 여러 방면으로 SOS를 치고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사정은 손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아이디어를 낸 만큼 대체로 순방 갔다 와서도 여론이 반등하는 게 아니라 하락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사연 조사에서도 지금 40% 초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을 담보로 벼랑 끝에 몰린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딜을 하고 나섰는데요. 자신을 살려주면 20일 안에 지지율을 끌어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느닷없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일을 얘기했는데요. 역할을 맡으면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건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갑자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운명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스케줄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표는 또 왜 윤석열 정부를 안 돕느냐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3%로 조사됐는데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0%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김종인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긴장해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20일,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대선 때 그랬다는 겁니다. 올해 초 신년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의원한테 역전을 당했었는데요. 또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갈등은 극심했고 당내에선 이준석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컸었고 결국 우당탕하다가 의원총회에서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됐는데요. 그리고 이 대표가 꺼낸 말이 60일이면 충분하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20일, 30일 만에 다시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논리인 건데요. 이준석 대표의 마지막 딜인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올해 초와 비슷하다는 건데요. 윤핵관과의 갈등은 더 커졌고 성상납 의혹으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갈림길에도 서 있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20일이면 해결한다. 이 말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역할론, 존재감을 더 드러내려고 꺼낸 말이라는 거죠. 또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대표가 위기 상황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요. 목요일에 열리는 윤리위, 이준석 대표에게도 국힘당에게도 또 윤석열 정부에게도 집권 초기 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건 누굴까요? 그건 아마도 이준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며칠 새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보면 대선 때의 태도와 비교가 참 자연스럽게 안 될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고자세였다면 지금은 저자세고 그때가 투쟁형이었다면 지금은 호소형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결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달라졌죠. 그때는
아쉬웠지만 지금은 느긋하다.